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7, 8월 그 문제풀이 책은 다 가지고 있죠. 이 문제풀이 책 가지고 7, 8월 강의를 합니다. 이제 7, 8월, 9, 10월 넉 달밖에 안 남았네요. 9, 10월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면서 또 이론을 역으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요약집하고 문제풀이 책하고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총칙,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중요도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또는 기본법 같은 말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원칙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이런 말을 씁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어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고요. 실체법이며 또한 절차법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3페이지에, 이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법 제정 목적이 있는데,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는데, 최고 마지막 출제된 게 20회,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공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하면 X.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 X입니다. 공신력 제고 X. 전문성 밑줄 치십시오. 전문성.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 밑줄 치세요. 중개업.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 자, 문제풀이 책 2페이지. 이게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오진 않았다고 했죠. 조금 전에 했던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페이지 1번. 예, 답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공인중개사 X,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 X.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3번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역시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9, 10월에는 이런 문제 거의 안 할 거예요. 시험에 10년간 안 나온 거는 거의 무시해도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 또는 일반법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 실체법이라고 했죠. 민법과 상법,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인 뭐가 먼저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죠? 근데 민법이 먼저 적용된다 해서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그 다음에 민법하고 상법에서는 또 상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일반법,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면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위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조문에 특수법인이라는 말은 없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고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법인 민법을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으면 민법인 일반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에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민법,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해서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물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민법, 상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된다. X입니다.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입니다. 상법도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말 안 해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계약 성사시켰으면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에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죠? 그냥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한 번쯤은 정리는 해야 되고요. 답 4번입니다. 3페이지 2번 문제. 문제는 미리 좀 예습을 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 못 저도 이걸 지금 뭐 여러 출판사 걸 강의하고 있는데 매일 저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 과목 풀어야 되는 것처럼 풀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1번, 5번, 10번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잖아요. 그렇게 풀어놓고 중간에 비어있는 거 또 시간 나면 한 번씩 풀어보고 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중간에 있는 거 지하철 타도 아침에는 뭐 복잡해서 문제 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쓸 자리도 잘 없는데 문제 풀고 하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틈 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문제 그냥 1번부터 끝까지 다 동시에 풀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 1번, 5번, 10번 이렇게 하면 진도 잘 나가니까 좀 재미가 있죠. 진도가 나가야지 너무 안 나가도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정의 요약집 3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 같은 말입니다. 3페이지 용어정의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표하시고요. 용어정의. 중개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밑줄.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건 중개가 아니다.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중개대상물은 여기 지금 토지, 건축물, 임목, 공량재단, 광업재단 오늘 할 거고요. 그 밖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이다. 이거 말고도 있다.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죠. 성립, 설정,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유치권도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이라는 말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 366조, 민법 305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간섭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은 합니다.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걸 양도할 때는 중개사권리다. 시험에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시험에 나왔어요. 설정인지 성립인지 이전인지 이런 말이 없어도 중개사권리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요. 용어정의 중개사물은 해마다 이의신청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잖아요. 그 밖의 권리는 해석상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의신청되는 게 용어정의와 중개사물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규칙, 법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지역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저당권도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X, 주관적 밑줄 주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뢰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중개를 하면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됐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망이 있고 이 정보망을 통해서 A 개업공개사가 있고 B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고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면 됩니까? 취득의뢰인한테만 하면 되죠? 취득의뢰인한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B,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공동중개에 참여한 A 개업공개사도 있다. 답은 둘 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거잖아요.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아도 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중개행위를 왜 구분하냐면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중개행위는 없습니다. 규정이. 판사가 중개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중개만 있지 중개행위라는 용어정의는 없다고요. 그 중개하고 중개행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중개는 용어정의가 있는데 중개행위는 용어정의가 없고 판사가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행위가 아닌 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거는 손님 객자, 고객할 때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즉 중개사무소의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놨는데 실장이 직원이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중개행위니까 사장도 책임져야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중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하면 X입니다. 보수받아야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권리의 득실명령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건 중개죠. 중개업은 무조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다.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업이 아니다. 업.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죠. 업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등록했던 상관없이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아니다 해서 X입니다. 등록 안 하고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물론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업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동네 말로 하면.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못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X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가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죠. 이 부칙개공은 자격증 취득 안 했잖아요. 3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이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아예 등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특수법인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프린터 3번의 메뉴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고요.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고 했잖아요.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합니다. 전무이사, 상무이사,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제가 강의한 학원에 다른 데 보니까 연세, 그 원장님이 학원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 있는데 전무이사라더라고요. 자격증 없다더라고요. 자격증 없으면 뭡니까? 전무이사라도 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계약서 쓸 수 있고 자격증 없으면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 못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 업무가 뭐냐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에 소속된 자만을 말한다. 개인에 소속된 자만을 말한다. 3군데 소속될 수 있잖아요.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어디에 소속되든 상관없습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 아니다. X죠?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포함.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이다. 예, 법인, 사원, 임원. 이게 사원이든 임원이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사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하는 자입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학원, 어떤 출판사 문제 보니까 단순한 이 말 빠졌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돼 있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X 이렇게 적었더라고. 단순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런 거 빠졌다고.
그렇게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출제된다면 상대적으로 법조문에 없는 표현이 있으면 그걸 고르기는 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그 다음에 확인 설명도 못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있다. X. 이게 중개 업무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원은 못한다 했죠. 그래서 X.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출제됐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페이지. 용어정의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출제하는 교수님들 들어가면 교육받을 때 제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런 거는 이 표현은 빼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옳은 것은 하면 대충 옳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말은 좀 빼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말 실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사용대차, 아까 없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사용대차라는 거는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용대차죠.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 대차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세 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임대차만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사용대차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 X. 그래서 2번은 공인중개사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저는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중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 위반 아니다. 2번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니도 위반 아닙니다. 자격증 땄으면. 중개업을 꼭 영위해야 하는 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뭐가 빠졌어요? 보수. 3가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의뢰, 보수, 업.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번 정답이네요. 4번이 맞습니다. 여기는 의뢰, 보수가 빠져서 X. 보수가 빠져서 X. 4번이 답이고요. 5번 소속공개사라 하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서, 아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이라고 했죠? 포함이잖아요. 포함. 아닌 자로서. 법인의 임원 사원은 소속공개사 아니라고 했으니까 X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임원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다 소속공개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제가 안 푼 거 중에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풀어왔는데 좀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거 이론도 다 하고 문제도 다 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 시간 제약상. 그래서 다 풀진 않는데 중복되고 이러니까 혹시 제가 안 푼 문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말하세요. 자, 2번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틀린 것. 중개업은 뭡니까?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중개만 하려면, 한 건 중개만 하려면. 중개를 지급으로 하려고,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중개업 하려고, 지급으로 하려고.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예. 중개업은 보수를, 의뢰, 보수업 3개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중개업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판례.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는 살인 미수도 처벌받죠.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그게 소위 순가중개계약이죠.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을 했다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다. 받지 않고 단지 약속, 요구만 하는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험에는 판례가 나오니까 학설은 안 나옵니다.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이 시험에. 판례만 출제되니까요. 판례입니다. 업으로 4번 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업,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 의사가 있는 게 뭡니까? 간판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속에는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업이 되겠습니다. 5번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연히 단 한 번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중개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된다 해서 5번이 틀렸네요.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직업은 아니라고. 직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컨설팅의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컨설팅의 부수에,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너 무등록 중개업 했지 하니까 아니요, 전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업은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검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검사가 몇 건 안 해도 그래도 몇 건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예, 조금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한 번만 한 건 아니잖아. 그 돈 받고 몇 번 했으면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한 거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 해놓고 간판 달아놓고 유리창에는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중개도 합니까? 물으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격증도 없는데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적는데?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적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누가 민원 넣거나 고발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있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른 사람, 의뢰, 보수, 업,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 밖의 권리에 중개대상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보수받지 않았다면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X입니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면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확인 설명 안 해가지고 손해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입금가 10억 하면 매도인한테 10억만 입금시키고 예를 들면 11억이라고 매수인한테 못 쓰는 땅을 이거 좋은 땅입니다. 11억 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억에 중개했어요. 그럼 1억을 매도인한테 받아먹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겠죠? 설명은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11억에 중개하고 설명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한 자만을 의미한다. 보조도 할 수 있죠? 중개 업무 또는 보조할 수 있잖아요. 만자 때문에 틀렸다고요.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인, 고용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고용인은 직원이고 직원은 소속관계사, 중개보조원 다 포함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보조원 고용 숫자 소속관계사는 한도 없고요. 보조원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즉 자격증 있는 사람의 뭐 숫자를 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직원 사장 한 명 있으면 보조원 한 명 두는 거는 괜찮겠죠? 자격증 있는 사람 숫자만큼은 고용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뭐 때문에 문제하냐면은 보통 2층이나 3층 이런 데 보면 기획부동산 차려놓고 수십 명씩 텔레마케터들 고용해가지고 땅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입법 예고까지는 됐었는데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중개사고 내는 게 보조원들이 많대요. 통계가. 자격증 없으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있죠? 문제 똑같아요? 저도 이거 다 치는 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걸 그냥 할까 그냥 책만 보고 할까 이걸 워드를 칠까 고민하다가 쳤어요. 그래도 좀 오타가 혹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보시라고 오타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금전 소비대차 그 자체도 중개의 대상에 해당한다. 금전 소비대차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에 해당하지 않냐면 금전 소비대차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불법이다 아니다?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예를 들면 돈 빌려주는 거 소개하고 뭐 또는 돈 빚을 1억 탕감하게 해주고 수수료 받아먹고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중개에 해당되고 만약 그게 중개업 직업으로 하려면 금전소비대차가 중개 대상 권리라면 그 금전소비대차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가 아니라는 거는 이법상 중개가 아니라는 건. 그래서 개업공개사도 이게 이제 판례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그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그 빚 다 탕감하도록 하고 중개를 했어요. 1억 탕감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수수료를 2천만 원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고발했다고 2천만 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중개가 아니니까 이걸 중개해도 중개보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에 아무나 해도 돼요. 중개 대상물은 두 가지,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중개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즉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아예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없는 것, 중개사물 아닙니다. 금전 소비대차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권리금 같은 거. 권리금 알선할 수 있죠? 저작권 알선할 수 있잖아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500억에 그 판권이 팔렸다더라고. 500억. 노래 한 곡에. 그래 가능해요. 그래야 가능하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는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닙니다. 아까 이거 했잖아요. 단지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약속 요구만 하고 실제 안 받아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중개업에 해당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잖아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에는 경매, 상속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경쟁매매니까 개입 여지가 없고 상속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대상물이고요.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입니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고 상속받은 거는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죠.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라고요. (3번이) 답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니까 충족시킬 수도 있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그래서 X입니다. 5번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아무나 자동차, 중고자동차 소개하고 아무나 돈 받아도 상관없죠. 뭐 자동차 관리법 등에 아무나라고 저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신고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등록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은 따야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자동차가 중개상 권리라면 개업공개사만이 자동차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고 아예 중개가 개입할 수 없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도 저도 이걸 적어봤다고 했는데 공부 가장 고통스럽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직접 적어보는 게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요. 적어보기 싫으면 읽으라도 봐야 돼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거 한번 이거 적어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다른 학원에 노트에 이거 1번부터 56번까지 있는데 56페이지 그 노트에 직접 자필로 적어보더라고. 그러면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적어보면서 약간 보충, 더 첨삭을 한다고. 이게 지금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길게 노트에 적으니까 좀 길게 이렇게 이해되도록 적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은 80점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 프린트만 정확하게 해도 80점 나온다고 했어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없으세요, 이거 프린터? 예? 없어? 예. 쉬는 시간 달라주세요. 한 번도 안 받았죠? 태어나서.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은 달라고 하세요. 뭐 태어나서 한 번 아니라도 이게, 전 또 이거 새로 지금 받았어. 왜냐면 너덜너덜 계속 이것만 보다 보니까 막 다 떨어지고 이게 너덜너덜 안광이 지배를 철할 때까지 고등학교 국어책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안광, 눈동자가 지배, 이게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철할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계속 보다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종이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 정도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지금 새로 깨끗한 거 새로 받았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다시 한번 출력할 수 있도록 많이 보시라고요. 종이가 떨어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중개업, 의뢰, 보수, 업이죠. 의뢰, 보수, 업 들어가야 됩니다. 분양 대행하는 것은 중개업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MGM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MGM. 멤버스, 겟 멤버스. 이거 사람 소개하고 뭐 조합원 모집해주고 지역조합이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분양 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면 중개보수밖에 못 받기 때문에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분양 대행 수수료는 빌라 같은 거는 R 20개 준다. 즉 빌라 같은 거 하나 분양 대행하면 2천만 원 받아요. 2천만 원. 그게 만약에 중개업이라면 2천만 원이면 법정보수 초과잖아. 2억짜리 빌라 하나 중개하고 분양 대행하고 2천만 원 받는다고요? 그래도 불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니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뢰, 보수, 업. 알선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업이잖아. 업. 직업. 중개업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우연히 단 한 번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은 중개업 아닙니다. 단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죠. 컨설팅만 하고 중개는 안 했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컨설팅이라는 건 타당성 분석, 실제 서울에서 100억 넘는 물건들은 개인개업공개사가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컨설팅 업자가 한다고요, 대부분.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맨날 나온 사람이 있었죠. 개업공개사라고 10회 때 공개사 자격증 땄다고. 저희가 10회 때 땄거든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고발당했어요. 자격증 없대요. 보조원이래요. 현실적으로는 보조원들이 중개해요, 안 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험 공부니까 안 돼요. 물론 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 해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컨설팅만 하면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중개업이면 최대 0.9% 밖에 못 받잖아, 중개보수는. 그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받고 요구만 했다.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내가 다 먹어도 되냐? 이렇게 요구만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는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면 처벌받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면. 2번입니다. 5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중개행위. 아까 얘기했죠. 중개행위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판사들이 왜 중개행위를 구분하냐면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중개행위가 아니면 민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중개행위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중개행위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제 30조 1항이 손해배상 책임이 손해배상.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객관적 밑줄 치세요. 객관적으로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객이 손님 객자입니다. 고객할 때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직원이 떼먹으면 그건 중개행위다. 사장 보험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예, 아까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보수 줄래 안 줄래 미리 말 안 해도 보수 받을 수 있다 했죠. 거래 성사시키면 상법상 상인이므로. 아까도 나왔죠. 이게 쌍방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 을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공동중개하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된다 했죠? 답 4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판례를 보면 나무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손님이 오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 건물에 새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받아 떼먹고 안 돌려줬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손님이, 임차인이 협회 공제금을 청구했다고요. 손해배상금 달라고. 근데 협회 변호사가 이건 중개행위 아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금 지급할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까지 갔는데 중개행위 아닌 거 맞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 이건 완전 사기다, 사기. 형법상 사기니까 사기죄로 고소하면 구속 안 되려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기치는 것까지 다 보험금 주고 나면 보험회사 망한다. 판례가 그런 취지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판례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자, 7번. 용어정의. 틀린 것. 문제 풀 때 틀린 것, 이런 식으로 X, 옳은 것, O, 뭐 이렇게 하든지, 지금 모의고사를 보니까 항상 나는 3개 틀리는데 공인중개사법,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5개 틀리고 2개, 3개 이렇게 체크를 잘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막판 시험 볼 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 연습을 좀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만 중개다 하면 X지만 이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틀린 말 아니죠? 등록을 한 자고요.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이란 중개업은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 하는 자를 말한다. X 3번이 틀렸네요. 자, 법인의 임원, 사원 포함이라고 했죠? 여기서 사원은 한명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격증 있으면, 직원 중에서 자격증 있으면 상무든 전무든 명칭야를 불문하고 다 소속공개사이다. 역시 또 자격증 없으면 무조건 보조원이다. 상무든 전무든 부사장이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답 3번입니다. 자, 용어정의.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 1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등록을 한 자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이 말 틀렸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안 가지고 있잖아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중개업,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다 문제 중복되잖아요. 3번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중개업무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중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물론 중개사물에 대해서. 맞습니다. 답 1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 개업공개사 중에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